네,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예, 핸드폰으로 지금 이제 몰카를 했잖아요. 화장실에서. 네네. 예, 네. 그 핸드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찰에서 압수수색 포렌식 그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학생이 지금 몇 살인지 뭐 이게 나이를 좀 알고 계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수사 내용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이 경찰한테 받았거든요. 예, 네. 학년만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니까. 아, 예. 네. 이게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그 카메라 등 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로 됩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형법은 이제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형사 같은 네.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학년이기 때문에 네. 중학교 3학년이면 만 14세 14 미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나이대입니다. 이게 생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4세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부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또 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검찰로 넘깁니다. 이 검찰에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건지 아니면 법원 소년부로 넘길 건지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사처벌을 가게 되면 이제 일반 형사재판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소년 법원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자가 다른 거는 뭐냐면 처벌 수위가 다르고 소년법에서는 그 처벌됐다 하더라도 뭐 전과로 남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건 전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14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14세가 안 됐으면 형사처벌은 무조건 되지 않고 보호처분만 되고 그 다음에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검찰이 이 사건을 소년부로 넘길지 아니면 형사재판부로 넘길지 수사하는 이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네. 질문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그럼 14세 미만이라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면 성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처벌 수위가 낮은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민사소송도 생각 중인데 만약에 소송 진행하게 되면 그 시기는 언제가 좀 적절한지 궁금해요. 예, 이제 민사를 할 때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지 그 질문이신데요.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끝나면 네, 그 조사 끝난 만약에 넘길 경우에 송치 의견서나 결정서가 좀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게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잖아요. 네, 예, 이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나는 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아니면 그 학생이 보호처분 결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도 되는데 나는 마음이 너무 지금 아파서 어쨌든 간에 그 학생을 혼내기 위해서 지금 바로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물론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 뭔가 공문서가 나왔을 때 하면 좀 더 확실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또 학생이 미성년자예요. 네, 예, 그러면 미성년자 자체는 그런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도 잘못이야 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또 이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또 보호해주는 부모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학생의 이런 거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하는 이유로 해서 부모님을 같이 상대로 민사소송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동시에 진행도 가능한가요? 예, 그걸 같이 학생과 부모님들을 같이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
학생의 인적사항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고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일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성명불상으로 내신 다음에 네.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조회 경찰서나 혹시 검찰청으로 넘어갔으면 그 중학교 학생에 대한 이름과 주민등록 주소를 알려주십시오라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하면은 법원의 경찰이나 검찰에서 법원에 그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이 파악하게 된 다음에 주민번호를 파악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주민번호로 다시 법원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생, 부모님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누가 피고가 될 것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인적사항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다 절차를 거치면 일단은 인적사항을 알 수는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가해자로 보이는 이 중학교 3학년생의 그 나이에 따라서 조금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처벌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내분께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또 위자료 청구도 사실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서 그 부분도 좀 함께 진행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더 한 가지 좀 네.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경찰이 그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포렌식을 해서 만약에 야한 사진을 찍거나 야한 동영상을 있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파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진을 찍혔는지 어디서 이 영상을 구했는지에 대해서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수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그 중학교 3학년에 대한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네. 네, 일단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함께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몰래 이렇게 촬영을 하는 사실 이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사항인데 많은 분들이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언론에 이런 사례들이 자주 소개가 되다 보니까 뭔가 경각심을 갖는 뭐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피해 당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오죽하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이렇게 핸드폰 그 불빛을 켜가지고 주변을 좀 한번 이렇게 둘러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빈번한데요. 변호사님께서 사실 이런 뭐 피해자 입장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는 또 가해자 입장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법적인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실제적으로 포렌식을 하면은 이런 성향에 가진 사람들이 잡혔을 때 그 현장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진 촬영한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가능성이 예, 높죠. 근데 그런 사진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처럼 화장실도 있지만 또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그렇죠. 뒤에서 찍은 사진, 또 계단에 그 지하철에서 서로 앉아 있는 그 사진,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벤치에 앉아 있는 사진, 여러 가지 사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뒤에서 뭔가 약간 이상한 낌새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잡힌 사람 같은 경우에 물론 재범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뭔가 피해가 의심이 되는데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공장소이다 보니까 문제를 쉽게 삼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CCTV를 통해서 사실 그 사람을 또 잡아내는 것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피해가 의심이 된다 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경찰 신고하시고 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